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올린 대로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1,000까지는 다시 도달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 33,000, 그다음에 35,000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때 되면은 도미넌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 도미넌스가 다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트도 좋지만 비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실패를 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 영역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천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트를 알트로 다시 좀 일부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 오른다는 전제를 하고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냐면 이걸 좀 크게 봤을 때 차트를 보면 어쨌든 이런 수렴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계속 있는 매물대들을 계속 비비면서 위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돌파가 되고 확정이 나면 빠르게 시세를 올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빠르게 시세를 올릴 때는 보통 비트코인이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때는 알트가 더 많이 반등을 하는데, 이후에 비트가 계속 오르면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상황에 급등이 나오면 이거는 다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더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CME 갭이 저기 위에 34,000, 35,000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31,000, 700, 그 다음에 얘는 590 이런 데 있는데 프리미엄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한 200불 정도 프리미엄이 났다가 400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2, 300불로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500에서 한 700불 정도 때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관의 주도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보면은 블랙록이 BTC 현물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해서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올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블랙록이 다시 ETF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SEC가 뭔가 승인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꿔 이런 느낌으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승인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기대감으로 해놓고 연기를 계속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쭉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승인을 시켜가지고 고점에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자들에게 넘길 수 있는, 물량을 넘기는 그러한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2017년 말에 최초 선물 거래 상장이 됐죠. CBOE 상장이 됐고 그때 고점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선물 최초 거래했는데 선물 ETF 최초 거래했죠. 근데 그때 고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로 쓰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연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자체는 현물 ETF의 승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승인에 대한 시기가 비트코인의 고점에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건데요. 618 구간이 한 5만 정도 돼요. 네, 5만 정도 되기 때문에 5만에서 48,000 이런 데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요 저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48,500이라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차트로 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차트가 이제 일반 차트하고 로그 차트가 있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를 보면 요 라인이, 요 가격 있죠. 여기가 이제 가격 범위를 해보면 요 가격 범위랑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저점과 SEC 빔 때 나온 저점과 1대1로 하면 5만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618하고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요한 구간도 되고, 근데 이제 일반 차트를 해서 이걸 보잖아요. 한 4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만에서 한 5만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만대이기 때문에 아직 3만 1000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강세장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미넌스 차트를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갈까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도미넌스가 당분간은 좀 오르면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 51%대에서 얘가 고점 신호가 나오느냐, 요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RSI가 어느 정도 고점 신호로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주봉에서 주요한 이동평균선에 얘가 잡고 지지를 받으면서 요 위로 종가가 마감이 되면 추후에 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여기 지킨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유의미한 고점 시그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비트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알트장이 오면 되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머지 이후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추후에 이더리움의 시총을 더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유통량 곱하기 가격이 시총이니까요.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건 가격이 좀 더 올려도 전체적인 시총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게 재밌는 게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얘가 현물 ETF에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5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이 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걸 좀 바꿀게요. 자, 이걸 보시면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이 저항대를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저항 라인을 여기 뚫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보통 이러한 수렴을 뚫는다는 건 뭐 이후에 리테스트는 하겠지만 상방 가능성이 계속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굳이 현물을 비트코인을 사서 할 필요가 없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다? 기관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강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곧 뭐다? 미국 주도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주도의 장이 열리면 또 뭐가 좋다 그랬죠? 이거 비트 계열하고 스택스 요런 애들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또 보면은 스택스가 괜찮죠?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택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알트를 매매를 하실 때 좀 뭐 진입가나 목표가나 손절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방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폴리곤 같은 경우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타겟을 지금 2차 타겟까지 갔고, 그다음 체인링크도 2차 타겟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타점을 자꾸 변경하는데, 이거는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때쯤에 입절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시간이 별로 없고 간략하게 딱 직관적으로 내가 딱딱딱 받고 싶다 타점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근데 선물을 또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선물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선물은 또 선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포지션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다 타겟을 간 거잖아요. 지금 일단 3차 타겟까지도 갔고, 이전에도 보면 여기서 또 타점이 갔고요. 여기서 또 한번 손절이 났는데 이전에는 또 보면은 계속 타점을 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 타점들에 대해서 좀 곤란하고 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신청한다고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가입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 더 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거기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그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 수확할 때가 되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가면서 출금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덜어가면서 좀 편안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속에 저희가 항상 있을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